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죽어라 일만 하는 사람은 절대 모르는 스마트한 성공들이라는 책입니다. 마틴 베레가드, 조던 밀른 지음, 김인소 옮김, 걷는 나무에서 나온 책입니다. 성공이 행복을 부르는 게 아니라 행복이 성공을 부릅니다. 즐겁게 일하고 행복하게 살면서 성공해야 하는데요. 인간은 주당 30시간에서 60시간 정도 일할 때 최대의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일하는 시간이 적으면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증명하고 자아 실현을 할 충분한 기회를 갖지 못하고, 일하는 시간이 너무 길면 체력이 떨어지면서 삶에 대한 의욕도 사라집니다. 잘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인데, 일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다 써서 정작 좋아하는 것을 즐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얼마나 일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일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일을 잘하기 위해 오랜 시간을 사무실에서 보내는 것은 현명한 전략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자신의 컨디션을 최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일하는 시간과 쉬는 시간을 균형 있게 설계해야 합니다.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시간과 소파에서 빈둥거리는 시간을 똑같이 맞추라는 말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제대로 일에 몰입할 수 있도록 일과 분리되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성공하면 행복해질 거라는 생각으로 현재를 희생하지만, 행복한 사람이 성공할 확률은 성공한 사람이 행복할 확률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사람들은 행복할 때 에너지가 더 왕성해지고 능동적으로 일합니다. 또 행복한 사람은 화난 사람보다 타인에게 더 친절하고 세상을 위해서도 좋은 일을 합니다. 그러므로 성공하고 싶든 행복하고 싶든 사는 동안 1분, 1시간, 하루를 되도록 즐겁게 살아야 합니다. 당당함은 돈이 아니라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스레드리스는 2000년에 설립된 온라인 기반 프린팅 티셔츠 업체로 창업 10년 만에 10만 배 성장, 제품 판매율 100%, 연 매출 5천만 달러에 달하는 성공한 스타트업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엄청난 성공을 거둔 스레드리스의 CEO가 겨우 21살밖에 안 된 청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흔히 말하는 재벌 2세도 아니고 컴퓨터를 다루는 능력이 탁월한 하버드 장학생도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스레드리스를 처음 시작할 때 그가 가진 것이라고는 통장에 있는 500달러가 전부였습니다. 뛰어난 기술도 없었고 사업 자본금은커녕 매달 아파트 월세 400달러를 감당하기도 힘든 만큼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제이크는 언제나 당당했습니다. 성공을 확신해서가 아니라 실패하더라도 가족과 친구들이 곁에 있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이겨야 한다는 생각보다 함께 행복해지는 길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돈도 벌면서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일을 고민했습니다. 심리학 용어 가운데 후광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아름다운 용모를 가진 사람을 더 다정하고 솔직하며 지적인 사람으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후광 효과는 외모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말과 행동, 심지어 머릿속 생각에 의해서도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프로젝트를 맡기거나 조직의 리더를 뽑을 때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행동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점수를 줍니다. 직접 일을 처리할 때도 스스로 잘할 수 있다고 믿는 일은 아이디어도 더 많이 떠오르고 의욕도 샘솟습니다. 반대로 자신 없다고 생각하면 늘 하던 일도 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그 사람을 점점 더 능력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같은 이유로 제이크는 무엇보다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믿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야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당당하게 인간관계를 맺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그 무엇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실패하더라도 완전히 인생을 놓아버릴 정도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눈물을 그치고 잘못된 원인을 찾아 바로 잡으려고 노력합니다. 스스로의 가치와 능력을 믿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낙담하는 대신에 실수를 인정하고 다른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아니, 세상을 살아갈 때 자부심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부심은 성공의 추진력이 됨과 동시에 실패했을 때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지지 않게 잡아주는 안전장치가 되는 것입니다. 제이크는 400달러짜리 월세 아파트에 살던 그 시절에도 100만 장자가 된 지금만큼 스스로에게 자부심이 있었고 그래서 줄곧 행복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당당함은 가족과 친구들과의 따뜻한 교류와 신뢰 관계에서 더욱 단단해질 수 있었습니다. 행복은 돈이 아니라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자부심을 계속 되새길 수 있어야 행복도 돈도 명예도 지속되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성공하면 행복해지고 자신감도 생길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자신감과 긍정적인 태도는 성공 뒤에 찾아오는 선물이 아니라 성공하기 위해 먼저 개발하고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맹목적으로 성공에만 매달리면 시간이 갈수록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만 커질 뿐입니다. 스스로를 믿는 만큼 다른 사람도 우리를 믿습니다. 또 스스로를 믿는 만큼 성공 가능성도 높아지는 법입니다. 자부심과 자신감은 그런 긍정적인 순환 시스템을 만들어냅니다. 일은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자신의 가치를 깎아내리면 나중이라도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스스로 차버리는 것입니다. 한번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진 자부심을 되찾는 일은 부도난 기업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보다 1000배는 더 어렵습니다. 성공하고 싶고 그 성공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싶다면 일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먼저 집중하고 스스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일과 관계가 없어도 신뢰와 애정이 깃든 관계를 유지하고 적극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하며 자부심을 일깨워야 합니다. 성공해 본 사람이 또 성공하는 성공 보존의 법칙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표든지 한번 자신의 힘으로 성취해 본 사람은 다른 외부 충격이 없는 한 결코 그 이전 단계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전거 타는 법을 처음 배울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리저리로 기우뚱하고 넘어지며 균형을 잡는 법을 배우다가 어느 순간 두 바퀴로 달리는 법을 익히면 그 다음부터는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일정한 속도로 페달을 밟으며 갈 수 있습니다.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한 궤도에 오르면 처음에 했던 고생을 다시 반복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밟습니다.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발견했을 때를 놓치지 않고 더 큰 운동량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성공이라도 좋습니다. 성공의 경험은 신용을 쌓고 사회적 관계를 맺는 데 도움을 주며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멈추지 말고 전진해야 합니다. 그 일이 자신이 원하는 삶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해줄 가속 페달일 수 있습니다. 잘못한 게 뭘까가 아니라 잘한 게 뭘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완전히 업무를 익히기 전까지 또는 사업이 완전히 자리를 잡기 전까지 모든 일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불안하고 어수선하고 정체된 것 같은 기분이 들겠지만 그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말입니다. 그 대신 잘한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뭐가 잘못됐을까를 찾으며 애태우지 말고 뭐가 잘 됐을까를 찾아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에 대한 기대를 거둬들이지 않고 자기 자신을 격려해야 새로운 모험을 할 용기가 생기고 어려운 일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법입니다. 언어 교육 트레이너이자 베스트셀러 작가 마이클 로지에는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삶은 스스로 에너지를 쏟고 주의를 기울이는 쪽으로 자연스럽게 따라간다라고 말했습니다. 긍정적인 경험을 자주 떠올리면 긍정적인 일들이 찾아오고 부정적인 경험을 자주 떠올리면 부정적인 결과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언어도 긍정적이고 즐거운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싫어, 미안해, 난 못해 라는 말 대신에 좋아, 고마워,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얻을 확률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자주 발견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은행이 위험에 빠질 거라는 소문이 돌면 사람들이 너도 나도 돈을 인출하기 때문에 결국 예언은 맞아떨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어떤 지역의 부동산이 재테크 가치가 있다는 소문이 돌면 여기저기에서 투자금이 몰려 결과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오릅니다.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자신감 있고 유능하다라는 평판을 얻으면 그 사람에게 큰 프로젝트가 맡겨지고 성공할 수 있는 기회도 더 많이 얻게 됩니다.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집에서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일을 잘하고 있을 때는 무관심하다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는 과도하게 주의를 기울이며 질책을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조차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캠 블렌차드는 다른 사람은 물론 자기 자신에게도 옳은 일을 한 경험을 찾아내고 더 많이 칭찬하라라고 말합니다. 비판받는 사람이 끊임없이 잘못한 과거를 떠올리며 고쳐야 할 점을 고민하는 시간에 칭찬받는 사람은 앞을 내다보며 새로운 대안을 찾아 나아갑니다. 그 사람이 더 행복하고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당연한 말일 것입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으면 스트레스도 줄어들고 실제로 기분도 좋아집니다. 뿐만 아니라 좋은 일이 있을 거라 믿으면 그 일이 현실로 일어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러니 지금 문제 없이 잘 돌아가는 일들을 찾아서 그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무엇을 버려야 할지 아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안정적인 삶은 모든 것의 전제 조건입니다. 일을 할 때나 아이를 키울 때나 친구를 만날 때도 삶이 불안정하면 능력을 100% 발휘할 수도 없고 진심으로 즐길 수도 행복감을 느낄 수도 없습니다. 모든 게 귀찮고 화가 나고 아무리 노력해도 제자리 걸음일 뿐입니다. 사람마다 중요한 우선순위는 다르겠지만 공통적인 문제는 그 우선순위에 따라 살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자신의 생활을 간소화하면서 행복과 업무 능률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의 가치를 더해주지 못하는 활동들을 목록에서 지워야 합니다. 불필요한 일을 버리는 것이 좋은 활동들을 채워 넣는 것보다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생각하는 법을 배우기 전에 생각을 멈추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도저히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문제를 두고 고심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오랜 시간 골똘히 궁리하며 뇌의 모든 역량을 발휘해 어떻게든 답을 찾아내고자 고군분투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포기하고 마당에 나가 잔디나 깎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갑자기 번쩍하며 눈앞이 환해집니다. 해결책이 떠오른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뇌에게 휴식을 주었더니 느닷없이 뇌가 활동을 재개할 준비를 마쳐버린 것입니다. 근육과 마찬가지로 뇌도 활발한 활동과 긴장 완화를 적절히 교대해줘야 최적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한동안 열심히 집중해서 생각했다면 머릿속에 있는 모든 생각을 다 비우고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자기 자신만을 느껴보도록 해야 합니다. 생각을 멈추고 호흡과 동작의 흐름을 지켜보면 됩니다. 그 어떤 평가도 분석도 판단도 필요 없습니다. 고요하지만 강렬한 존재를 확고하게 의식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방법으로 정신은 온전히 깨어 있지만 머리는 완전히 비운 상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동안 뇌는 중간 휴식을 취할 것이고 다른 사람들 눈에는 우리가 깊은 생각에 빠진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잠깐이라도 휴식을 취하고 나서 다시 생각해 보면 또렷한 해결책이 떠오를 것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낮 시간에도 중간중간 정신적 휴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사러 나가거나 동료와 수다를 떨거나 아니면 점심 식사를 하면서 휴식을 취합니다. 좋은 몸을 만들고 훌륭한 기록을 내기 위한 훈련에 휴식을 이용하듯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떠올리기 위해서는 오히려 짬짬이 생각을 멈추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낮 시간 동안 의식적으로 마음을 비우는 순간들을 끼워 넣어야 합니다. 뇌가 휴식을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잠을 자든 혼자 길을 걷든 멍하니 앉아 있든 휴식을 끼워 넣으면 하루에도 몇 번씩 반짝이는 아이디어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레더라는 책입니다. 벤 티글러 지음, 김유미 옮김, 중앙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변화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변화의 3단 사다리 방법을 통해서 쉽고 빠르게 변화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책입니다. 단 한 번의 성공 경험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행동 변화에 있어서 알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아침에 출근해서 사무실에 도착한 상황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컴퓨터를 켜고 받은 메일함을 연 뒤에 답장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는 자신이 매우 바쁘게 일한다고 느낍니다. 메일함을 여는 것은 우리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답장을 다 쓴 뒤 보내기를 클릭하면 무언가를 해결했다는 성취감까지 듭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흥미로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뇌에 존재하는 보상 시스템은 편리함과 이익, 즐거움, 그리고 성공 경험에 반응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신경학자들은 성공에 대한 기대만으로도 보상 시스템이 촉발된다고 믿습니다. 다만 이 보상 시스템은 장기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지금 이곳에서 내가 하고 있는 어떤 경험이 즐겁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어떤 행동을 실행했을 때 즐겁다고 느끼거나 이로 인해 성공한 경험이 생긴다면 우리는 그 행동을 더욱 자주 반복합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의식하지 않을 때까지 훨씬 더 쉽게 그 행동을 지속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편하다고 느끼거나 고통받았던 기억이 있다면 우리는 그 행동을 회피하게 됩니다. 그런 행동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생각해야만 할 수 있는 행동들입니다. 편하다, 쉽다, 즐겁다라고 느낀 경험은 행동 변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의 행동을 결정짓는 세 가지 요소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행동의 변화를 원한다면 먼저 행동을 결정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행동 과학자들에 의하면 행동의 중요한 동의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능력, 동기, 환경. 이 세 가지 요소는 행동을 바꾸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특정 요소에 치우치지 말고 이 세 요소를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능력으로 할 수 있는 행동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려면 신체적인 능력과 심리적인 능력이 모두 필요합니다. 가령 훌륭한 농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타고난 키가 커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실패에도 굴하지 않는 힘, 오랜 훈련 기간을 버틸 수 있는 강한 근성 등이 필요한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는 동기로 하고 싶은 행동이어야 합니다. 어떤 행동을 실행하기 위해선 그 행동을 하려는 내적인 추진력이 하지 않으려는 동기보다 커야 합니다. 간단한 예로 저녁 시간에 커피를 마시고 싶지만 늦지 않게 잠에 들기를 원한다고 하면 우리는 녹차를 마시는 게 좋겠어.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 때문에 잠이 안 올 테니까 하고 녹차를 선택합니다. 세 번째는 환경으로 행동하기에 적합한 환경이어야 합니다.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실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거나 제한합니다. 예를 들어, 닫힌 사무실이나 조용한 작업 공간에서는 일을 더 많이 빠르게 처리할 수 있지만 반대로 동료들이 계속 들락날락한다면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행동을 결정짓는 능력, 동기, 환경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능력은 행동과 동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예를 들어, 달리기를 잘 못하는 사람은 달리기 시합에 참가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 달리기 연습을 열심히 하면 달리기를 잘하게 되는 것처럼 행동이 능력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동기와 행동 역시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만약 어떤 행동을 시도해서 성공한 경험이 있다면 그 경험은 행동을 하려는 동기를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달리기를 열심히 연습해서 잘하게 되고 체력까지 좋아지면 달리기 시합에 참가하려는 동기가 커지는 것과 같습니다. 날씨가 좋고 집 근처에 달리기에 적합한 공원이 있으면 달리고 싶은 마음이 더욱 커지는 것처럼 환경도 동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 시간적 여유가 있고 운동복과 운동화가 갖춰지면 달리기가 더욱 쉬워지듯이 환경 또한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반면 행동이 환경을 변화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원에서 달리기를 하는 모습이 이를 지켜보는 다른 사람들의 달리고 싶은 마음을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변화하고 싶은 분들에게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많은 조직에서 변화와 발전을 이루기 위해 세우는 계획은 너무 치밀하거나 복잡합니다. 또 자신의 개인적인 삶에서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 역시 아무런 계획도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설령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대개는 막연하고 모호합니다. 변화의 사다리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가장 단순한 모델입니다. 개인이 처한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간단한 원리이자 변화를 실제적으로 이끌어줄 도구인 셈입니다. 사다리는 세 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단은 모든 변화에서 일어나는 세 단계를 나타냅니다. 1단은 목표를 설정하라. 2단은 바라는 행동을 선택하라. 3단은 지지대를 구성하라. 이 세 단계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결과를 얻기를 바란다면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행동을 바꿔야 합니다. 목표가 생겼다고 해서 행동이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일시적인 행동은 지속되기도 힘이 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동을 받쳐줄 지지대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 3단 사다리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다리의 첫 번째 단은 목표를 나타내는데요. 오로지 한 가지 목표만을 정해야 합니다. 이때 목표란 우리가 원하는 새로운 상황이나 결과를 의미합니다. 변화는 지금과는 다른 새롭고 더 좋은 것을 가지길 바라는 꿈과 희망에서 시작됩니다. 개인적인 상황에서는 균형 있고 건강한 삶이나 활력을 주는 긍정적인 인간관계, 풍요롭고 경제적인 안정, 자기 개발을 위한 외국어 학습 등이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실행 목표가 아닌 학습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목표를 성취하려면 원하는 성과 중심보다는 개인적인 발전의 관점에서 학습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가령 나는 연말 인사고과에서 80%의 점수를 받고 싶다라는 실행 목표 대신에 나는 내년에 팀원들에게 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리더가 되고 싶다라는 식의 개인의 발전을 독려할 수 있는 학습 목표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학습 목표는 실행 목표보다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특히 변화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여행을 하는 도중에 기차를 놓치거나 지갑을 잃어버리는 등의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학습 목표의 관점에서 이 일을 생각하면 우리는 자신이 한 행동을 실패가 아닌 배움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사다리의 가운데 다는 행동으로 목표에 부합하는 핵심 행동을 찾아야 합니다. 이전과 다른 결과를 얻으려면 이전과 다른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한 사람만의 행동일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의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단 한 번의 행동으로 변화가 가능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새로운 행동을 지속적으로 할 때 변화는 이루어집니다. 새로운 행동을 새로운 습관으로 만드는 일은 변화의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취약한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에 실패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의 목표를 이루는 데 필요한 행동 계획을 명확하게 설정하지 않고 너무 모호하게 세웁니다. 가령 다음과 같은 식입니다. 나는 앞으로 가족에게 더욱 관심을 가질 것이다. 나는 앞으로 스마트폰 하는 시간을 줄일 것이다. 나는 앞으로 덜 먹고 더 자주 운동할 것이다. 그러나 변화를 원한다면 그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누가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문제를 두고 아주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얼마나 자주,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집중해서부터 시작해 어디서, 언제, 누구와 함께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계속 묻고 대답해야 합니다. 또한 리더로서 조직의 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자신의 팀원들에게 바라는 행동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명확하게 주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리더는 팀원에게 바라는 행동을 스스로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하며 자신도 그 행동을 실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 행동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치는 행동, 가능하면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행동을 바로 핵심 행동이라고 합니다. 또한 쉽고 간단한 행동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내일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행동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세운 목표가 아침에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이라고 하면 그에 따른 행동으로 아침에 1시간 일찍 일어나 조깅하기를 결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매일 60분 일찍 일어나기라는 목표를 당장 실천하려 하기보다는 그 목표를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더욱 작게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가령 내일부터 매일 10분씩 더 일찍 일어나기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행동을 작게 나누는 일은 적어도 바로 시작할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또한 작고 쉬운 행동은 습관이 될 때까지 지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다리에서 가장 낮은 단은 지지대로 1, 1, 3 법칙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는 행동이 습관으로 굳어질 때까지 꾸준히 지원하기 위해 실행하는 모든 방법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우리에게는 원하는 변화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지지대가 필요합니다. 즉, 우리가 바라는 행동을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실제적인 방법, 기술, 자극, 조정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113 법칙은 성공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한 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한 가지 행동을 선택해야 하며 이 행동을 뒷받침해 줄 지지대를 최소한 3가지 이상 만들라는 것입니다. 하루에 적어도 한 번은 기록해야 합니다. 지지대를 튼튼하게 세우는 방법 중 하나는 자기 점검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자신이 세운 계획을 얼마나 잘 실천하고 있는지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점검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가령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 시간 혹은 잠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나는 오늘 계획한 일을 얼마나 했는가 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종이나 스마트폰에 자신의 대답을 기록해 두면 됩니다. 변화의 사다리를 이용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위에서 아래로 계획하고 목표를 명시하고 그 목표를 행동으로 표현하고 지지대를 체계화하는 것입니다. 둘째, 목표가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아래에서 위로 계획을 시행하면 됩니다. 지지대 방법을 체계화하고 새로운 행동을 시도하고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물론 도중에 진행되는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조정해야 하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변화는 변화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에게만 찾아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